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고금리의 고유가의 고환율까지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늘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2차 전지 강세 속에서 오늘장 빨간불을 켰는데요. 2차 전지 쪽 오늘장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가 9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LNF 그리고 포스코 DX 역시도 함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장 좀 제약바이오 쪽도 좋았었죠. 개별 호재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알테오젠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장 초반에 임상 이슈와 함께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또 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었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이슈로 역시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걸까요? 궁금증이 더해지는 가운데 10월에는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오늘은 더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쌓아가는 매매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 단기간 트레이딩이 조금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일단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장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 탑자에 나오는 편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돈을 한번 크게 내가 맘먹고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옆에서 고니가 되어서 대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선수가 되어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이제 시장은 바뀌어요. 좋은 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장도 있고, 그 다음에 꾸물꾸물 이렇게 횡보하는 장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어떤 장이든, 내가, 하락장이 되었든 상승장이 되었든 돈을 벌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기법이 있든 아니면 원칙으로 항상 매월 정산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매매하기보다는 항상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손실이 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강원랜드나 아니면은 이런 그 포커 하는 데 있죠. 네, 그런 데 가서 어떤 큰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큰 한 방보다는 항상 크든 작든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야 여러분들 계좌는 천천히 우상향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었을 때 월천 트레이더라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월 27일 이제 수요일인데요.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0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5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수요일마다 항상 좀 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전일에
전일에 이제 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되었든 코스닥이 되었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6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뭐 종목단으로 보면은 큰 대형주단에서는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죠, 여전히.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7조 1천억 원 정도, 7조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차트를 잠깐만 보고 가실 건데요. 차트 한번 이제 코스닥 차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죠? 어떤 G1 패턴, 네, 가트레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 이제 코스닥 차트가 그런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 전 예상을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그 피보나치의 이제 61.8 그리고 61.8 위에서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여기잖아요. 61.8이 862포인트. 그럼 여기서 반등을 이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 61.8을 깼을 때는 78.6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저점과 고점, 그리고 이후에 저점, 그리고 반등 이후에 여기 저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진입을 한다고 했죠? 네, 78.6 D지점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거든요. 836에서 826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전일에 저는 이제 이 음봉에 뭐 이렇게 내가 조금 눈여겨봤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잡아가는 방향성으로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급등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인 섹터가 하나 있죠. 네, 에이텍과 동신건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이 되면서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전일에 뭐 최근에 2, 3일 동안 굉장히 등락폭이 컸었죠. 네, 다른 정치 테마주들과 함께. 근데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유현장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칸나리아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테마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뮤노반트와 거기 파트너사가 일상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이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을 한 기업이 한올바이오 파마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점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11월 올해고모밥 임상 중간 결과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 DSMB 심의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핵심은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 트레이딩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또 추가적인 시세나 아니면은 거기서도 매매 기회를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덕담뿐만 아니라 또 수익률 좋은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또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이 어떤 성적을 내셨길래 많은 분들께서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주 오늘도 좋았던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149.43% 세 자릿수 수익률 달성했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유진 로봇으로 98.37%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48.65%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슬라, 대동도 오늘 상승률 상위에 또 이름을 올렸었죠. 23.37%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선수들 오늘장에서도 뜨거웠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어떤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일까요? 네, 일단 제가 리뷰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았다. 이 방송에 나와서 이 타이밍에 내보내기에는 괜찮았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송이죠. 9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단 하루 만에 8만 1,000원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15.20%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일에 굉장히 강하게 내리꽂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이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9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도 오늘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좀 9월 2일, 9월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양식품을 이제 19만 1,300원, 19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단 내가 만약에 성향이 빠르다라고 하면은 패스하시고 내가 조금 좀 느긋하다 그런 분들한테 오랜만에 좀 느긋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20만 7,500원을 기록하면서 조용히 또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종목 한번 리뷰해 볼 것 같은데요. 자, 출발해 볼까요? 네, 알테오젠부터요. 네, 알테오젠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시가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이제 25일이죠. 네, 25일 날 9월 25일 날 이렇게 15%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어제죠. 26일이 어제죠. 그러면서 이게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출회가 되었어요. 전 당연히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왜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그 금요일 방송과 토요일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G1 패턴으로서 저점을 어제 잡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차트 예시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패턴으로? C1, 사이퍼로. 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조정대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778, 886. 이 두 숫자를 기록을 하고 거기서 1차, 2차 매수를 받으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파동이 올라간 다음에 이 고점을 한 번은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팍 내렸을 때 여기는 매수 자리로서 우리는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얼마였죠? 네, 62,700원, 그 다음에 64,400원 정도가 1, 2차 매수로서 유효한 가격대다라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차 매수 이후에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 쭉 내리게 된다. 이 고점을 뚫어내고 나서 이렇게 못 가면은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이 구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보통 이 구간, 이 하락폭이 보통은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 구간에서 따라 붙는 돌파하는 매수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단기 매수세예요. 근데 단기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수를 지르게 돼요. 자,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증거금이 30%잖아요. 그러면 3배까지도 지를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스펙트럼 미수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20%까지 되거든요. 그럼 5배가 질러져요. 근데 5배에서 만약에 내가 미수를 썼다 여기서 그러면은 하루 만에 그 계좌가 깡통이 됩니다. 자, 그 그 수급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저절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그 반대 매매를 이겨내고 올라가는 수급이 있어요. 그거를 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슬픈 자리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매수 받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 여기서 잡는 사람들은 그 슬픔에 이제 깡통이 된 계좌들, 그 계좌들을 이제 받아먹고 올리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심리를 역이용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나오면서 또 단기적으로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수익이 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절대 안 따라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선 따라붙지 않고 여기서 많이 샀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고 여기서 매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그때 따라붙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이 종목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리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예시이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대동이라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대동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게 일봉 차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21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금 넘어섰어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물론 수익이 이렇게 났지만 또 제가 여기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21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5,000원에서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거의 여기 오늘 19,0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건 좀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종목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간단하게 그냥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업계 최초 자율주행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동이란 기업이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중에 포스코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이지만 AI 로봇 기업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네, 끝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왜 알면서도 공략 안 했을까요? 저는 탄력이 좋은 종목을 좋아해요. 네, 탄력이 굉장히 잡자마자 바로 내가 5%, 1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약간 스윙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주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세 번째는 삼양식품인데요. 이 종목 진짜 조금 약간 정말 느긋하게 올라갔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에 그 토요일 방송에 나와서 이날 말씀드렸었고 사실 바로 올라갔어요. 이날 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한 7% 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이 어르신 분들,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되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18만 원에서 19만 원, 불닭볶음면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고 또 올라갔죠. 네, 18만 원에서 19만 원 다 터치했고 네, 느긋하게 또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지금 고가도 돌파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저는 좀 탄력적인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 모비스를 제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장중 매매를 했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이날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네, 상한가 풀리는 흐름에서 매도를 했고 다시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그래도 한 16% 정도 가량 이렇게 저희한테 제가 공략하는 시점 대비 이렇게 수익을 주는데요. 또 이 구간에서 이제 팔고 나서 또 바로 사버립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공략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풀릴 때 절반 매도하고, 근데 절반은 홀딩하죠. 이거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매도하면은 또 16%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모비스란 종목을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10% 이상, 10에서 15% 정도 가량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 공략 시점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또 따로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좋게 되면은 시장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대형주나 수급주 위주로 간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약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는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장중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수 여기 이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매도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으로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도 그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종목이 에코프로는 변동성이 좋아요. 여러분들 대형주 치고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먹는 거랑 그다음에 에코프로에서 10%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5% 먹는 거랑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상한가 먹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왜냐?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이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뭐 10,000명이나 같이 한다. 그럼 10,000명을 다 못 받아줘요, 그 물량을. 그만큼 멋진 종목이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저는 수급주랑 대형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장이 좋아질 때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맞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주나 대형주 장세에서 맞는 기법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 15일 날 이렇게 5분 봉상에서 이렇게 모아갔었고요. 다음 날 또 10%가량 이렇게 공략 지점 시점 대비 10% 정도가량 수익을 줬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매치 포인트 아니면은 올림픽 종목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죠? 다음 페이지는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메달권 선수들 흐름 짚어봤는데요. 금메달 선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또 종목이었습니다. 9월 23일 날 공략하셨던 종목 14.23% 상승률이 나왔고요. 대동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짧은 기간 안에 또 공략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률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를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문자를 통해서도 링크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해설위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에코프로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90만 원대를 또 회복을 하면서 에코프로 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 해설위원님이 바로 저는 떠올랐거든요. 이 대형주들 어떻게 잘 잡는지 수급주, 추세 매매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땡잡는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나 수급주 장세에서 굉장히 천하무적이 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이제 중소형주장, 뭐 테마주 장세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만 있다라고 하면은 유동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다 써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3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첫 번째는 재료. 근데 그게 재료 안에서도 좀 디테일이 있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재료인가? 두 번째는 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가? 세 번째는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게 3가지가 어우러졌을 때는 어마무시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다.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10배거, 그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네, 에코프로였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 맞게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이 기법이 굉장히 잘 먹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10배거 가는 종목은요. 보통 1년에 한 2~3개 나와요.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부터 2분기 사이에 한 종목,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한 종목. 네,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10배를 못 먹었다고 해서 다음 시즌에 나올 종목을 또 못 먹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서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또 10배거 갈 종목은 거기서 안에서 또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수급인데요. 자, 수급은 왜 필요하냐면요. 재료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급만큼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 재료가 좋은가 나쁜가를 해석할 때는 수급으로 전 판단합니다. 아, 이 재료가 다 왔어. 근데 누군가는 이 재료가 내가 볼 때는 이거 10배거 갈 재료래. 누군가는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누군가는 또 뭐 한 100% 갈 만한 재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급으로 저는 모든 걸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서 공략할 것인가 타점이죠. 네, 차트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바이앤셀 마크예요.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은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따다다다 바이가 적혀 있죠. 위에는 셀셀셀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는 에코프로를 만지고 맛보고
그다음에 즐겼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즐겼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데서도 매매를 하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스윙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이런 데서 사고 또 팔고 여기서도 스윙으로 모아가죠. 여기서 왜 샀겠어요? 61선 지지 보고 샀겠죠. 61선 지지가 여러 차례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서 또 팔고 또 여기서 또 따라 붙습니다. 제가 못 먹은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한 60만 원 후반대에서 70만 원대 여기서만 못 먹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또 트레이딩을 하면서 또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는 한 100번에서 120번가량을 공략을 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또 에코프로 또 다른 에코프로 같은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전 그 종목에서도 또 100번 이상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정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선도주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오늘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볼 것인가, 내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날 매매의 승패를 갈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뭐 어떻게 하죠? 7시 반에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뭐 보세요? 밀리의 서재 신규 상장 중 오늘 좋았으니까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오늘 주로 공략을 했었죠. 네. 눌림목으로만. 네, 눌림목으로 공략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 아마존 보셔라. 솔트웨어 남성. 솔트웨어 9시부터 9시 10분까지, 20분까지 누가 시장 주도했어요? 솔트웨어가 주도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또 네 번째는 사우디. 이런 섹터를 제가 아침마다 7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이 1등이에요.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1등이던 시절, 2등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3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법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종목들이 기법 안에 들어왔을 때 공략하면은 상당히 크게 확률 높이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종목 선정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결국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USB로 제 기법을 다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38광땡 제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선 위에 형성 시의 매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8선 같은 경우에는 피보의 38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지표는 YSL 밴드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만든 제 앞글자 이름을 따서 만든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표가 우상향했을 때만 우리는 공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요. 그거는 USB를 받아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타점인데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 공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이제 5월 21일 STX인데요. 제가 실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했었고 다음이 아니죠. 한 20분, 21분 뒤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이 떴어요. 자, 보시면은 YSL 밴드 우상향 38선 빨간 선이거든요. 이게 38선 위에 형성이 될 때만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죠. 거래 대금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뭐 3분봉에 뭐 300억씩 터지는데요. 네, 미친 종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이제 루닛이란 종목인데요. 루닛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38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랑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YSL 밴드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다가 거래량 풍부하죠. 네. 40억 이상이 터져야만 이 빨간색 캔들이 떠요. 빨간색 거래량이 서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이 구간에서 저는 타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일날 한 10에서 15% 수익이 났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또 매수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상한가를 잠궜네요. 갭 발생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38선인데 38선 밑에 있죠, 주가가? 네, 38선 밑에 있을 때는 주가를 안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밑에 있으면 추세가 안 나와요. 자, 추세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와요. 자, 다시 38선 위로 올라탔네요. 자, 여기서 매수 잡습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왔죠? YSL 밴드 우상향, 하단 우상향, 상단 우상향. 자, 그리고 나서 또 당일날 한 8에서 10%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법만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잘 안 맞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모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의 신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I 반도체 쪽에서 나왔는데
AI 반도체 쪽이 핫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왠지 모르게 안 가. 보니까 이상하게 옆에서 초전도체 뭐 신성이나 아니면 파워가 가네, 파워로직스가 가네. 그러면은 이게 기법이 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을 판단하는 게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단기 수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흐름에 있어서 왜 돈의 흐름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결국에 이제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을 보시면 위에가 신성델타, 밑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가 최근에 급등한 알테오젠입니다. 신성델타테크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는 척하다가 꼬라박죠. 왜 꼬라박아요? 신성델타로 모든 수급이 이동되니까 레인보우로 갈 수급이 없었던 거예요. 자, 신성델타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네요. 그때서야 비로소 레인보우가 가고 한 9거래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음봉 나온 뒤에 누가 가죠? 알테오젠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지만 분봉상에서는 더더욱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면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저와 함께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돈의 흐름이 쏠리는 종목,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탄력적인 매매를 해보고 싶다. 나도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장중 매매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뜨면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됐었던 섹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sek터는 제약바이오고요. 당연히 이제 오늘 점상을 간 한오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한오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3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안구 질환, 암 이런 질환 등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집중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전일에 어떤 미국 미증시가 상당히 약세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97%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7조를 찍었다, 하루 만에. 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오늘의 시장 주인공이 이뮤노반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회사가 한올바이오파마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오늘 점상을 가게 되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보신 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제 뭐 이렇게 뉴스창을 보신 분들은 오늘 계속해서 4개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뭐 현대차증권, 뭐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오늘 상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잡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한 1조 얼마인데 거래대금은 한 200억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점상에서 이제 매수 주문한 체결 순으로 이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차트를 보면서 아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바이오주 치고 우상향하는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고가를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 고가를 뚫어낼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현재 2조 3천억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시가총액.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니까 상당히 오를 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상당히 괜찮은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최근 올림픽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계량 바이오신약 ADC 관련 연구 개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핵심 모멘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핵심 키워드예요. 모멘텀이라고 기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빨리 읽으셔야 돼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기사를 1분 만에 읽어요. 30초에서 1분 만에 읽어요. 그러면 그 1분 사이에 뭘 판단하느냐,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했다. 글로벌 빅파마 머크.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각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알테오젠 밸류는 5조 원 정도로 측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3조에서 4조예요. 그러면 1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럼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수급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빅파마에 매각되는 첫 바이오 벤처가 되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첫 키워드. 이건 굉장히 좀 신선한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기준보고 세웠을 때 나왔던 뉴스가 뭡니까? 네, 시총 7조의
미국 바이오 기업을 넘어서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일스톤만 수조 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즘에는 주도주,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어쨌든 추세는 반전이 되었다. 왜냐?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던 주가가 어느 순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상단을 뚫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어쨌든 조정을 조금, 이런 매물대들은 좀 두텁다 보니까 좀 조정을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을 이제 바로 뚫어낼지 아니면은 눌렸다 갈지. 근데 눌렸을 때도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6만 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드렸었는데 6만 원 이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심값 있죠? 이 음봉의 중심값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게 71,800원이네요. 71,800원 위에서 놀아주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놀아주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베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알테오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두 종목이죠.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탄력적인 매매 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 아래 이제 QR이 있죠. 네, QR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제 행운의 숫자 7, 4번 이렇게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굉장히 또 격하게 환영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매매도 즐기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력적인 매매를 좋아한다. 길게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 조금 단기 트레이딩이 나랑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선수가 공개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QR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QR코드로 네모박스 작게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TV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를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는 7777입니다. 7을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셔도 되는데요.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또 똑같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높이 뛸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일단 지수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야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물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있죠. 네, 그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도 이제 이렇게 당연히 볼 거고요, 같이. 당연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를 또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기업 개요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큰 재료당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이런 2차 전지주들이 에코프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총액들이 이제 2달 사이에 이제 90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화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돈이 몰리면서 공매도가 찍어 눌렀던 상황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호재도 있었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호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네이버 포털을 여러분들이 다 가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에 굉장히 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11월 중순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이제 전구체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을 했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 예측은 10월 31일부터 이제 11월 3일까지, 그리고 일반 청약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이제 11월 중순 유가증권 시장 상장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투자금을 확보한 뒤에는 2027년까지 전구체 21만 톤 생산 능력을 이제 구축하면서 현재 생산 능력보다 4배 이상을 늘리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공장 증설이라든지 굉장히 2차 전지 쪽으로는 뭐 악재는 많아요. 사실 뉴스가 많잖아요. 뭐 전기차 뭐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내려갈 때는 악재로 이제 뭐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 또 올라가면은 또 거짓말처럼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릴 때는 또 그거에 맞는 악재가 나오고, 올라갈 때는 또 그거에 막는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저는 안 받습니다.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 한 번만 켜주세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을 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종목에서 보느냐? 보통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던 주도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도주들이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AI 쪽에서 뭐 셀바스 AI라든지, 아니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었잖아요. 1월 장에는. 그리고 2월달 이제 중반 지나서 이제 에코프로가 등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또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한 2개월 포스코 DX랑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었었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하는 사이클에 맞게 뭐 페라이트라든지 초전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가라고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는 보통 선도주들은 보통 21선, 61선, 121선에서는 한 번씩은 반등을 줘요. 자, 왜 그러냐면은 금량 차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량. 자, 금량 차트도 보시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그 작년 한 6월달, 7월달부터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작은 구간이지만, 자 보시면은 자 여기 61선, 121선 부근, 61선, 121선 부근, 지금도 61선에 달랑달랑 달려 있네요. 어쨌든 이런 구간들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을 줬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번은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61선은 이제 한 번 반등을 줬기 때문에 121선을 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잘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원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저점을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저점 여기 잡고 여기 고점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해서 여기 저점 찍고 여기 고점 찍으면은 자 어떻게 되죠? 자 61.8%에서 지지를 받았었네요. 네, 61.8 2만 원, 102만 원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78.6이 여기 자리잖아요. 지금 지지받는 구간들. 네, 그러기 때문에 지지도 되고 있구나. 패턴은 보시면 지원 패턴이 맞잖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죠? 네, 바트레이 패턴이 맞죠? 이런 식으로. 네, 맞죠? 패턴도 이쁘게 나왔죠? 그리고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또 패턴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가격대는 한 90만 원대에서 87만 원 정도는 그래도 해볼 만한 가격대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더 뺄 수는 있잖아요. 뭐 꼬리가 달린다든지. 그러면 한 83만 원 가격대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조금 분할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이런 데서 진입하는 트레이더들, 여기서 이제 진입하는 패턴을 보고 들어간 트레이더들은요, 보통 1차 목표 주가는 113만 원을 잡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2차는 129만 원을 잡는 게 정석이에요. 자 보시면은 113만 원이 한 여기죠. 여기 보면 매물대가 좀 많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면은 뭔가 한 번은 저항 받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129만 원대 보면은 여기잖아요. 저항. 여기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 어쨌든 가면 한 번은 저항 받는다고요. 자, 보시면은 이런 데서도 비슷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데선 저항을 한 차례, 두 차례는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자, 이 구간에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저항을 받는다. 그 이후에 또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를 모색하시면 된다. 일단은 여기 매물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80만 원대, 8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0만 원 구간들은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도 아니면은 조금 넓게 잡겠다, 좀 좁게 잡겠다,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좁게 잡는다라고 하면 80만 원이고 좀 넓게 잡는다라고 하면 한 7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은 지금은 단기 그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에코프로가 정말 내가 달릴 거라고 마음 먹을 때는 얼마 정도 터지냐면은 1분봉에서 한 300억에서 한 500억씩 터져요. 근데 터진 적 있나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분봉 다 뜯어보시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터지면은 이 종목은 가요. 무조건 갑니다. 그날 당일날 시세를 좀 세게 내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단기 스윙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변동성은 안 나오니까 그냥 모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를 지금은 어떤 데이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 스윙으로 모아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랑 비슷해요. 네,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 아니면은 이런 자리들. 네, 여기는 변동성이 그나마 줄어들면서 저점을 다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주는 구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는 구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도 당연히 단기 스윙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동평균선도 잘 안 보는데 근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나마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었고,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에코프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주력 종목으로 밀고 계시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매수가는 90만 원에서 87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13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8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더욱더 적합하겠다라는 팁까지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 상세한 전략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선물 같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실 텐데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네, 제 얼굴 밑에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QR을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핸드폰으로 이제 QR을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근데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를 뜨면은 거기서 이제 번호 777 4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주력 매매법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 맞는 매매 주력 방법이 있고 하락장에 맞는 또 주력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다라고 하면은 뭐 돌파나 눌림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종가 베팅이면 종가 베팅, 상한가 따라잡기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로 지난주 내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5번인가 했을 거예요. 다 성공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갭이 뭐 10%, 뭐 15% 이렇게 띄워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좀 괜히 천상계가 아닙니다, 제가.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을 배워보고 싶다, 천상계 트레이더라는 별명을 가진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매매 전략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고 기본 카메라로 찍으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통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한가위를 잘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